안녕하세요. 단축질소 제거 공정을 주제로 발표할 6조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고농도 암모니아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농도 암모니아는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낮추고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다룰 단축질소 제거 공정 SBNR은 암모니아를 아질산까지만 산화시켜 산소 요구량을 25%, 메탄올 소비량을 40%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BNR의 핵심은 아질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FA의 농도에 따라 암모니아 산화균과 아질산 산화균은 저해를 받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공정에 적합한 FA 농도는 5에서 10mg/L입니다. STR과 DO 농도 또한 영향을 주는데 STR이 길수록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DO 농도가 높을수록 질산염 이온이 많이 생성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SBNR에 적합한 SRT는 11, DO 농도는 0.2에서 0.8mg/L입니다. 저희는 DO 농도 비교를 위해 다른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SRT는 11로 설정했습니다. DO가 4mg/L일 때 반응과 1mg/L일 때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SBNR의 반응기로 연속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컨티뉴어스 반응기와 다르게 회분식 반응기는 플로우아웃이 없기 때문에 SRT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반응기에 비해 요구되는 면적이 적고 이 공정에서는 후처리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운전 방식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연속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나머지 조건이 같고 용존 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전, DO의 차이를 다룬 두 개의 데이터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DO 농도 차이에 따른 각각의 질소 제거 공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식의 차수는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서 DO가 높은 피겨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O가 높은 경우 NO2의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NO3의 생성 또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질소 제거 공정에 사용되는 반응식 두 개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소의 값이 고정되기 때문에 더 리액션 시스템은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구한 수식을 활용해 데이터 값들은 각각의 차수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 분포를 나타내며 추세선을 이용해 구한 R제곱의 값이 1에 근접하는 것은 0.5차에서 제일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0.5차 반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한 반응식 1의 K1 값은 8.11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암모니아에서 NO2로 가는 반응식 1의 K1 값을 구했으며 NO2에서 NO3로 가는 속도상수 K2는 수업 시간에 배운 멀티플 리액션 수식을 활용해 역시 구할 수 있었고 그 값은 0.7404였습니다. NO2로 가는 반응의 속도상수 값이 훨씬 크긴 하지만 NO3로 향하는 속도상수 값 역시 양수로 값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DO가 낮은 피겨2는 피겨1과 달리 NO3가 생성되지 않고 NO2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단일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축 질소 제고 공정의 반응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서 구한 피겨1의 방식처럼 데이터들을 각각의 차수에 맞게 식에 대입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번엔 0차식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다만 0차식의 경우 스케일업 과정에서 농도값을 무시하게 되므로 농도의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정확한 0.5차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0.5차식으로 생각해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단축 질소 제거 공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논문에서 찾은 비슷한 조건의 단축 질소 제거 공정과 비교해봤을 때 K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역시 반응식이 0.5차일 때 가장 적합했으며 이 반응이 0.5차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속도상수 K값은 4.4812로 기존의 6.6107과 비교했을 때 1.4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반응식을 두고 서로 다른 논문에서 찾은 실험 결과 값들을 통해 구한 K값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SRT와 DO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농도값에 영향을 주는 pH나 온도, 생물막 용액 계면의 두께 등의 여러 다른 조건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에 완전히 일치한 값은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치 비교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참고했을 때 스토우의 카이어 메틀릭을 이용하여 산소와 메탄올의 몰수, 농도를 구하였고 컨벤션과 SBNR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SBNR, 즉 단축 공정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업입니다. NH4의 스케일업은 기존 초기 농도 250이었던 농도를 5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00으로 조정한 이유는 단순히 2배를 곱한 게 아닌 실제 폐수 조성을 참고했습니다. 빛은 스케일업 했을 때 필요한 메탄올의 몰수입니다. 레지던스 타임은 그래프를 해석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랩 스케일, 오른쪽이 스케일업입니다. 이때 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왼쪽은 240분, 오른쪽은 410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트는 하루당 2000세제곱미터로 설정하였고 이는 부피를 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수치를 사용한 이유는 대규모 폐수 처리 공장의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레지던스 타임과 플로우 레이트를 이용하여 반응기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랩 스케일 반응기의 부피는 333.33세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스케일업의 경우 약 569세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피겨 1은 멀티플 리액션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피겨 2는 NO2에서 탈질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1과 다르게 멀티플 리액션으로 반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티플 리액션을 구하였고 그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를 근사법으로 구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일반적인 질소 제거 공정과 SBNR의 결과값 차이를 레지던스 타임과 요구 반응물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조사한 0.5차 키넥티스 올더스 반응에서의 암모늄 이온의 제거에 필요한 레지던스 타임에 있어서 SBNR이 컨벤셔널한 질소 제거 공정보다 1.5배가량 시간이 더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요구 반응물의 경우엔 1리터의 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의 경우엔 1.96%, 유기물질로서의 메탄올은 1.94%의 요구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SBNR의 단점은 레지던스 타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고 장점의 경우 옥시전과 유기물을 포함한 요구 반응물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SBNR의 경우 동네 하천과 같은 소량의 폐수로부터 낮은 농도의 컨테미넌트를 제거할 때보다 초대량의 폐수가 흐르는 하이 컨센트레이션의 컨테미넌트를 제거할 때 훨씬 유용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공장 단위의 폐수 처리의 경우 연간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보단 비용적 절감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롱텀 프로젝트에 적합한 용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